새벽 5시 30분 윤성호 건축사무소. 건축사무소 안에서 윤성호는 이미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수많은 건축 설계도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서연이가 의사가 되면 난 여한이 없어. 성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벌써 몇 년째 반복하는 새벽 시간의 혼잣말이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놓여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의학 관련 서적들, 서연이 의대 성적표, 그리고 낡고 바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성우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 미영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 곧 의사 되겠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잖아. 당신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야. 오전 7시 윤성호의 집. 서연아, 아침 먹어. 성호의 목소리가 2층으로 크게 울려 퍼졌어요. 30대가 다 되어가는 딸이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그저 어린애 같고 끔찍이 아끼는 예쁜 딸이었어요. 네, 아빠. 지금 내려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성호는 늘 하던 대로 분주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미역국과 밑반찬들,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까지. 요리는 서투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적인 아버지였죠. 우리 딸 피곤하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요즘은 뭐 배워? 아빠, 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국가고시 준비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의사 되는 날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성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왠지 밝지 못했어요. 오후 4시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타볼라 펠리체. 어서와 서연아. 레스토랑 오너 셰프 강도윤이 환한 미소로 서연을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바쁘네요, 도윤 씨. 예약 손님이 있었거든. 브레이크 타임 되면 좀 여유로워질 거야. 오늘은 파스타. 어때? 파스타 좋아요. 서연의 표정이 아이처럼 환해졌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검정 셰프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의대에서 보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생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파스타 소스와 야채 볶을 때 마늘 향은 이렇게 내는 거야. 타지 않게 후레이크 정도 되기 전까지 볶아. 정말 향이 다르네요. 타지 않게 불 조절하면서. 면수 넣고 파스타면 넣고 3분 정도 끓이다가 올리브유로 마무리. 쉽지? 파스타 향 너무 좋은데요? 요리는 온도, 맛, 향. 그리고 미식의 과학이기도 하지만 몰입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내가 행복해야 음식도 맛있어져. 요리는 자만하면 그 맛은 변해버리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군요. 내가 요리하면서 행복해야 손님은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만든 요리를 다시 찾아주는 거야. 도윤의 말에 서연은 확신이 찬 표정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윤성호의 집. 어디 갔다 이제 와? 국가고시라며 공부는 언제 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을 맞이하는 것은 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잠깐 교수님 뵙고 도서관에 갔다가 왔어요. 나 피곤해. 아빠 1절만. 성우는 건축 도면을 검토하다 잠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서 돌아온 서연이 조심스럽게 옆을 지나칠 때 코끝에 익숙지 않은 향이 스쳤어요. 그는 낯선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도서관에 갔다 온 거 맞아? 서연아, 너 혹시... 성우는 딸의 옷에서 냄새나는 마늘과 바질 향을 집요하게 놓치지 않았어요. 아빠, 그냥 친구랑 밥 먹고 온 거예요. 친구? 무슨 친구? 그냥 동기들이요. 서연은 아빠 특유의 집요함에 거짓말을 하는 게 미안했지만 아빠한테 요리 배운다는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와서 여기 앉아봐. 성우는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제 정말 고시 준비하는 거 맞지? 국가고시 언제야? 다음 달이요. 아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어련히 잘하겠지.
그 어려운 의대를 한 번에 들어갔는데 성우의 눈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1절만. 너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전교 1등에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야. 아빠 1절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는 거잖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우리 딸. 서연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서연은 습관적으로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요리하는 게 더 행복한데. 그때 휴대폰에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파스타 퍼펙트 했어. 디테일만 더 잡아줄게. 내일은 리조또 알려줄게. 도윤 씨 고마워요. 내일 브레이크 타임에 갈게요. 서연아, 너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 사랑해.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레스토랑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겹쳐보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때 아래층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곧 의사가 돼.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아빠의 기대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새벽 6시 성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딸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오늘 국가고시 모의 시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평소와 달리 2층에서 서연의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펼쳐진 의학서적 위에 서연은 엎드린 채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어요. 성우는 책들을 덮어 정리하고 서연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다가 잠들었구나. 가여워라. 성우는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고생해. 아빠가 다 미안하다. 얼마 뒤 의과대학 강의실에는 잔뜩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학생들의 눈빛이 교탁 위에 선 지도교수에게 쏠려 있었지요. 자, 오늘은 국가고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연 학생, 이번에도 1등이네요. 축하합니다. 주변 동기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서연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왜 이래? 1등 했는데 전혀 안 기뻐 보여?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혹시 무슨 고민 있어? 말해봐. 하지만 대답을 회피하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는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고민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3시 레스토랑 타볼라 펠리체. 어서 와 서연아.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요. 그럼 오늘은 리조또를 배워볼까?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 서연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쌀을 볶을 때는 이렇게 살살 저어주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정말 향이 좋아요. 서연아, 너 정말 손재주가 좋다. 요리에 타고난 감각이 있어. 도윤의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리할 때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셰프가 되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바라는 다른 꿈이 있었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라셨거든. 그런데 어떻게? 난 요리를 할 때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지. 물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 도윤은 리조또를 저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이해해주고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지.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좋으시대.
서연은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6시 레스토랑 테라스. 리조또 맛이 어때?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게 맞나요? 두 사람은 서연이 만든 리조또를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도윤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데요? 너를 많이 좋아해. 그리고 사랑해. 서연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의 진짜 꿈을 함께 찾아가자. 내가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도윤 씨를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도윤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해야 너의 꿈을 개척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8시 윤성호의 집. 어디 갔다 와? 또 늦었네.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성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남자친구요.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중요한 이 시기에? 아빠,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1. 성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가고시가 코앞인데. 아빠, 들어보세요. 안 돼. 아무 말 하지 마. 절대 안 돼. 저는 의사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지고 성호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요리? 너 미쳤어? 성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서연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리는 그냥 취미로 해도 되잖아. 어차피 의사 안 할 건데 국가고시 포기할래요. 성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난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내 딸이 의사가 되는 그날만을 꿈꾸며 살았다고. 아빠, 의사는 내 꿈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누군데? 어떤 놈이 내 딸을 이상하게 만든 거야? 도윤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고 나한테 멘토이면서 좋은 사람이에요. 레스토랑? 성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요리사랑 결혼하겠다고. 의사 그만두고. 아빠, 제발 들어보세요. 요즘 요리하는 유명한 셰프들 봐요. 셰프는 전문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안 돼. 그 남자랑 당장 헤어져. 내 딸은 의사로 성공해서 아빠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제 인생을 아빠가 정해요? 해부학하면서 하루에 20번 넘게 토를 하면서 메스를 억지로 들고 악몽만 꿨어요. 뭐? 억지로 의대를 다녔다고. 저도 제 꿈이 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성우는 가슴을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내 딸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 남자 계속 만나고 싶으면 내 딸도 그만두고 나가. 알았어요. 당장 나갈게요. 아빠도 내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서연이 화가 나서 현관문을 여는데 성우는 격한 흥분 속에서 뒷목을 움켜쥐었어요. 아빠. 갑자기 성우가 그대로 쿵 쓰러졌어요. 서연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 10시 병원 응급실에 성우가 축 늘어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은 나약해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머리가 희끗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화나게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의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되게. 도윤 씨,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뭐?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제가 아빠를 너무 화나게 해서 쓰러지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새벽 6시 병원 중환자실. 서연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성우의 손을 꼭 잡으며 서연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성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요? 환자분도 큰일 나십니다. 괜찮아요. 저 아빠 옆에 여기 있을게요.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성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성우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긴 병원인가? 죄송해요, 아빠. 그 순간 성우는 어젯밤의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딸의 고백, 격한 말다툼, 그리고 갑작스러운 머리 통증까지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하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입에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드세요. 성우는 딸이 끓인 죽을 먹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컸는데 의사되라고 학업을 강요하고 다그쳤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버님께 드릴 음식도 좀 만들어 왔어. 환자분이 드시기 좋게 부드럽게 요리했거든. 서연은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성우는 입에 잘 맞는지 음식을 한 숟가락 더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정말 좋구나. 정성이 들어간 맛이야. 그 남자 요리사라고 했지? 네. 어떤 사람이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쓸쓸히 천장을 바라보고 왔어요. 서연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성우는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저 아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고집 부렸었지. 30년 전 어릴 적 성우의 회상. 20대 성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이 뭐야? 의사가 되어야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어머니, 제발 제 꿈을 인정해 주세요. 안 돼. 우리 집안에 의사 한 명은 나와야지. 넌 내 꿈이고 자랑이야. 젊은 성우는 어머니를 무참히 실망시키며 결국 건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딸 서현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내 딸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을 간병하며 지친 서연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는 날 서연이 아버지의 짐을 챙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으신 거죠? 머리는 안 아파요? 괜찮아, 병원 답답해, 집에 가고 싶구나.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회복됐다고 하셨어. 그래도 며칠 더 쉬셔야 해요. 서연아,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오후 2시 집에 돌아온 성우는 힘겹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아빠, 차 드세요.
서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사과할게. 성우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인생을 아빠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아빠도 젊었을 때 너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성우가 30년 전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 정말요? 그래. 아빠도 삼수까지 했지만 결국 의대에 가지 못했지.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건축이 좋았어. 뭔가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이 정말 행복했거든. 건축을 하면서 내 엄마를 만났고. 그래서 건축사가 되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어.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경험을 했으면서도 너한테 똑같은 일을 강요했구나. 아빠,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아빠가 고지식하고 너무 고집센 사람이었잖아. 성우는 딸의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아빠가 응원할게. 정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아빠의 행복이야. 그날 저녁 준비를 위해 서연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부엌 문가에 서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여태까지 왜 못 봤을까? 성우는 딸이 만드는 요리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두 사람은 서연이 만든 저녁을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구나. 이거 다 우리 딸이 만든 거야? 네. 얼마 전 양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도윤 씨가 제 요리 멘토 선생님이에요. 어때요? 음식에 정성스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 이게 바로 너의 진심이 담긴 요리구나. 아빠는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고마워요, 아빠. 성우는 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자신의 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